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프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뭐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나요? V집합, 그렇죠? 정점 집합, 그 다음에 간선 집합, 그렇죠? 2라고 했습니다. 간선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두 개의 V1과 V2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면 인접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V의 개수가 n개다 라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n개의 정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프를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자, 인접 행렬을 사용해서는 n 곱하기 n개의 2차원 배열,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2차원 행렬을 사용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차원 행렬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제 공간적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가 크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접 리스트, 여기서 얘기하는 인접 리스트는 뭐야? 연결 리스트야. 연결 리스트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djacency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 표현하는 방법들 한번 배우셨는데 그때 배웠던 것이 인접 행렬입니다. adjacency matrix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 2차원 행렬이죠. 자, 그래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행렬은 2차원 배열을 행렬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간선이 있으면,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인접해 있으면, 해당되어지는 곳에 2를 쓰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A하고 지금 누구랑 연결되어 있죠? B랑 연결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A하고 지금 B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2를 썼고요. 그다음에 A하고 2가 연결되어 있네. 그렇지? A하고 2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A하고 2 여기 2를 넣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어떻어요? 어때요? A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자, B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죠? A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A하고 연결되어 있잖아. 이거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C랑 연결되어 있어요. C랑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나머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는 인접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대각선의 요소는 지금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건 뭐야? 이건 C에서 C로 가는 간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때는 여기 1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점의 개수가 n개이고 n개일 때 n 곱하기 n개의 배열, 2차원 배열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걸 우리는 인접 행렬이다라고 합니다. 자, 인접 행렬.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뭐지? 가중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접돼 있을 때 값을 0, 0 또는 2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중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인접 행렬인데 얘도 인접 행렬이에요. 인접 행렬인데 얘는 이제 가중치를 갖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죠. 행렬의 있는 값에다가 이렇게 값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중치를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A에서 A는 어떻게 여기 A에서 A로 연결되는 거 없고요. A에서 B는 10이고요. A에서 2는 5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연결이 안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아주 큰 값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비용 같은 것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걸 거냐면 최단 거리 또는 최소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거기는 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 아주 큰 값을 집어넣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지 않은 정점, 인접해 있지 않은 정점들에 대해서는 비용이 무한대로 큰 값을 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점을 우리가 정점에 들어가 있는 가중치는 일반적으로 비용 또는 뭐 거리 이런 형태의 값들이 들어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건가요? 작은 건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열을 사용해서 인접행렬을 표현을 했습니다. 배열을 사용해서 인접행렬을 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n 곱하기 n개의 공간이 필요하죠. 무조건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만큼은. 무조건.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정점의 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배열을 만드시면 돼요.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다. 라면 2차원 배열을 만드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고정 크기의 그래프를 표현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런데 문제 하나가 있네. 어떤 문제죠? 이렇게 큰 배열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 메모리 공간을 요구합니다. 메모리 공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연결 정보들,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인접 정보들을 리스트로 구성하는 방법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를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리스트를 표현한 것을 인접 리스트라고 합니다. 어드 J C 리스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그 정점의 개수가 커지면 사실은 인접행렬을 쓰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대부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접 리스트를 많이 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파이썬 같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보면 이제 numpy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패키지. 이 패키지가 어떤 것을 다루냐면 사실은 그 배열을 다루거든요. 배열. 이 사실은 배열과 뭐 차원이 높은 배열들을 만들 때는 사실은 어떻게 내부적으로 다뤄지냐면 리스트를 배열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인접 리스트 형태로 많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공간을 할당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공간을 할당하는 형태의 힙 메모리에다가 리스트의 정보를 담습니다. 힙에다가. 그렇죠? 여러분 힙 하면 뭐가 생각나죠? 동적 메모리 할당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리 배열의 크기를 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장점을 인접 리스트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표현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부분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의 차이점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 인접 리스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여기서는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 표현 방법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인접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접 행렬을 살펴봤죠. 자, 그래서 우리가 n 곱하기 n개, 그래서 n은 여기서 n은 뭐죠? 정점입니다. 정점 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 곱하기 n개의 배열로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그걸 우리는 인접 행렬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접 행렬이라고 그랬어요. 인접 행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죠? 공간 낭비가 컸죠. 공간 낭비. 공간 낭비가 매우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 봅시다.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만약에 1억 명이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공간이 인접 행렬을 구성하는 데 필요할까요? 얼마가 필요하냐면 1억 그렇죠? 1억 곱하기 1억 개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 같은 경우 보면 나는 친구가 만약에 한 250명 정도가 있다. 그러면 어떤 거죠?
1억 명 중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250명만 실질적으로 값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떻습니까? 값이 없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래프를 인접 행렬을 사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낭비가 큰데 그런 그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즉 다시 말해서 값이 없는 형태의 행렬을 우리는 이게 희소 행렬이라고 합니다. 희소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 희소 행렬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결 리스트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인접 리스트는 그래프를 구성하는 정점의 개수만큼의 연결 리스트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i번째 리스트는 i번째 정점과 연결된 인접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정점들을 리스트로 연결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필요할 때 가중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것처럼 리스트에다가 보관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접 행렬과 달리 인접 리스트는 연결이 있는 정점에 대해서만 리스트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없으면 리스트 구성이 아예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 지금 6개의 정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의 정점인데 6개의 정점인데 1을 한번 볼까요? 1은 지금 철수거든요. 철수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영희, 동건, 준호, 승우죠. 그러면 2, 3, 4, 5죠. 그래서 1번인 철수에 연결되어 있는, 인접해 있는 2, 3, 4, 6을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 연결 리스트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과 3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1과 3이 연결되어 있으니 이게 무형 그래프잖아요. 무형 그래프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나머지도 그 유사하게 이제 이렇게 연결 리스트를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접 행렬을 사용하면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하냐면 6 곱하기 6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죠?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죠. 그렇죠. 약간 모양이 안 좋네요. 자, 이게 1이 철수니까 철수와 연결되어 있는 애는 자신은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렇죠? 철수 0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1, 동건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1. 그 다음에 3 연결되어 있고 4 준호 연결되어 있고 준호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재상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재상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승우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모양이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2번 영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번 영희 같은 경우에는 철수하고 연결되어 있고 동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연결되어 있는 개수는 연결되어 있는 그 인접해 있는 정점의 개수는 사실 많지는 않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인접되지 않는 값들이기 때문에 공간의 낭비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결 리스트로 바꾼 게 요 아래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간의 활용들에 대한 것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중치가 있는 경우인데요. 가중치도 어디다 담으라는 거죠? 인접 리스트에다가 담으시면 됩니다. 자, 1번을 보면 1번은 지금 영희하고의 어떤 가중치가 9잖아요. 그러면 영희하고 가중치가 9다라고 하는 거 가중치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철수는 동건과는 7이라고 하는 가중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건과 7이라는 가중치고요. 그 다음에 4가 누구죠? 4가 준호죠. 준호하고의 가중치는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카운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6번은 어때요? 승우죠? 승우하고의 가중치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얘는
앞에 있는 얘는 뭐죠? 연결되어 있는 정점을 표현하고 다음은 가중치를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연결 리스트 내에 가중치 정보를 같이 담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실제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번호가 0, 1, 2, 3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0, 자, 0은 지금 1과 연결되어 있고 2와 연결되어 있고 3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과 연결되어 있고요. 1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나? 1은 0, 2, 3이죠. 0, 2, 3과 연결되어 있고요. 자, 2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죠? 2는 0, 1, 3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인접 리스트로 표현한 거고요. 아래에도 이제 인접 리스트로 표현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그 O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O는 자 여기 볼까요? 0, 1, 2, 3, 4, 5, 6, 7이잖아요. 그렇죠? 4 같은 경우에는 4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랑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정점들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정점들을 링크드 리스트로 구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잠깐 볼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걸 잠깐 보면 왼쪽에 보면 이제 그래프 3인데요. 지금 0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얘는 이제 방향이 있는 그래프, 유형 그래프이고요. 지금 0은 1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은 1과 연결되어 있고요. 요거죠? 요거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1은 0과 연결되어 있고 요거 표현한 거고요. 자, 또 1은 2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2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나요? 2는 아무런 정점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널이 되겠습니다. 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래프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왼쪽에 있는 연결 리스트 인접 리스트 죄송합니다. adjacent C 리스트 adjacent C 리스트 연결 리스트로 표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가는 방향을 표현하는 간선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2에서 나가는 간선이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널이 되겠습니다.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 이제 결국 우리가 그래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했던 게 이제 그래프 표현이죠. 그래서 그래프 표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인접 행렬, 두 번째 인접 리스트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인접 리스트하고 인접 행렬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인접 리스트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접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때요? 무향 그래프의 경우, 무향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간선에 대해서 두 개의 노드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건 뭐예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1과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 자, 1 있고요. 2가 있고, 3이 있고, 이렇게 4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얘를 인접 리스트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자, 하나만 살펴볼게요. 자, 1과 2래요. 1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니? 이렇게. 1은 이렇게, 자, 이 링크드 리스트 그려야 되는데, 자, 그렇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2와 연결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3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3 다음에는 연결되어 있는 거 없다. 1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럼 반면에 2도 어떻게 했어요? 2도 무조건 1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 1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하나의 간선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노드가 1과 2가 연결되어 있고 2와 1이 연결되어 있는 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무양 그래프일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인접 리스트의 노드의 수는 간선수의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 무양 그래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자, 인접 리스트하고 인접 행렬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면요. 자, 인접 리스트하고 인접 행렬은
실질적으로 I와 J가 인접해 있는지를 바로 알고 싶다. 직접 알고 싶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인접 행렬을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한 번에 자, 인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열 A의 I번째하고 J번째 값이 자 뭐예요? 0이냐 또는 1이냐만 가지고 체크를 다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I하고 J가 인접해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접 행렬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I와 인접해 있는 모든 노드를 찾아라. 모든 정점을 찾아라죠. 정점을 찾아라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인접 리스트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인접 리스트를 쓰는 게 효과적인지, 어떤 경우에 인접 행렬을 쓰는 것이 효과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공간 측면에서 볼 때 인접 행렬은 너무 당연하지만 볼텍스 V의 제곱만큼 공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인접 리스트는 엣지 수만큼만 필요하겠죠. 최대 2 곱하기 엣지 수만큼만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2의 제곱하고 2 곱하기 V의 제곱하고 2 곱하기 2의 공간 같은 경우 당연히 공간은 어느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당연히 인접 리스트가 굿. 그렇죠. 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선의 수가 적은 그래프가 있을 경우에 그 그래프를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값이 너무 없다, 조밀하다, 희소하다라 그래서 얘를 희소 그래프라고 하고요. 간선이 많다. 그럴 경우를 우리는 이제 덴스 그래프라고 합니다. 간단한 생각하면 인구 밀도가 큰 게 뭐예요? 여기는 조밀 그래프. 인구 밀도가 너무 적어. 그러면 희소 그래프인데, 자, 그러면 희소 그래프는 어떤 걸 써도 되겠어요? 희소 그래프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연결 리스트를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조밀 그래프는 일단 인접 행렬을 쓰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간 활용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 그래프를 사용할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응용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을 쓰는지가 좋겠다.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 수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얘들 간에 친밀도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인접 리스트 쓰는 게 좋겠어요? 인접 행렬 쓰는 게 좋겠어요? 100명 정도는 인접 행렬을 쓰시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처럼 등록 사용자가 뭐 5억 명이다 그러면 이걸 인접 행렬로 사용하기는 어렵죠. 그럴 때는 이제 인접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어떤 경우에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